식욕 없는 식사가 건강에 해롭듯이 의욕이 동반되지 않는 공부는 기억을 해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공부를 할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스스로의 그 욕구보다도 단지 시험 때문에 혹은 그냥 의무감으로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우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수요일은 성장에 대한 태도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의 인문학 책에서 함께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 왜 그렇게 강남에 못 살아서 안달일까?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시 때문이다. 사람들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한다.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과시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원한다. 공감 어린 표정으로 맞장구를 쳐주며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 좀 봐주세요 이것이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렇다. 과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 가난 때문에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부끄러워한다. 인간은 과시를 통해서 타인의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고전 경제학의 기초를 흔들었어요. 책에는 교수 시절에 그의 그 괴짜 같은 행동들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준다는 게 고전 경제학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블런은 이 이론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 그건 바로 보석이나 이중품 같은 사치품이다. 이것을 배불런 효과라고 한다. 그는 낭비하고 과시하라. 그러면 존중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를 좋아한다. 말로는 공학적인 차이와 기계의 우수성에 대해서 떠들지만 사실 까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상표를 옷 바깥에 드러내고 남의 시선을 즐긴다. 결국 부자들이 비싼 차를 사고 유명 메이커 옷을 입는 이유는 과시하기 위해서다. 비싸면 비쌀수록 과시 효과는 더욱 올라간다. 베블런의 지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찐 부자들은 보면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가 완전히 이렇게 옷에 드러나는 건 어찌 보면 그 메이커가 자기를 가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비용 지출, 이거 사치는 말 그대로 졸부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교양 있고 찐 부자들도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그런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강남 아파트 값을 올린다. SNS를 보면 배블런의 주장에 더욱 고개가 끄덕여진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모두가 최상류층처럼 사는 것으로 보인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 휴양지, 고급 액세서리, 명품 옷으로 과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NS가 없던 과거에는 굳이 타인의 세세한 삶을 알 필요도 없었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NS가 생기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구와 아는 지인이 대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SNS를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어디에 가서 놀았고 뭘 먹었으며 누구랑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은밀한 사생활도 많이 공개되지요. 또 스스로 공개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파파라치까지 등장해서 아예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떠먹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다.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의 정승들보다도 현재 우리 중산층이 먹고 자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고급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곤은 상대적인 겁니다. 당신이 그다지 불편할 것 없는 쾌적한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 나갔다가 학창시절에 별 볼 일 없던 옛 친구가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나는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신분제 시대에는 가난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타고난 신분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좀 다릅니다. 신분과 혈통, 그리고 성별, 인종, 출신 지역, 계급 모두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노력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운까지 더해진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부라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누구든지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역설적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설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명한데도 왜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괴로운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블런의 말대로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레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SNS에 올려서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강남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부자로, 그리고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두
강남 아파트를 원하게 되고 과시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 열풍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한국 사회만 그런지 유독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독 뭔가를 층은 나누려고 하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어느 동네 살아? 그 말은 학력과 사는 계층, 이걸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과시욕과 SNS의 폐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다 무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살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에 대한 열풍, 이 끝은 과연 어디일까? 아니면 우리 사는 시대에 끝은 없는 걸까? 그리고 비쌀수록 잘 팔리는 이유, 그러니까 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론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욕 없는 식사가 건강에 해롭듯이 의욕이 동반되지 않는 공부는 기억을 해친다. 남은 시간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